제 이름은 한창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강사님 누구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년 동안 들어왔으니까 좀 많이 들었겠죠. 그 중에서 많이 들었던 인물이 몇 명 있거든요. 누가 혹시 좀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설민서? 네. 아, 그러시구나. 그렇군요. 제가 좀 강의하다가 흥분할 때 이런 표정을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강의하다 흥분할 때 말투가 이분 말투를 좀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들은 게 이렇습니다.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뭐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게슈탈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이죠. 뭐가 보이시죠? 여성의 얼굴도 보이고 색소폰을 부는 남자도 보이시는 거 맞죠? 모르겠다면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게 게슈탈트 이미지는 결국 뭘 말하냐면은,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뭐죠?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되게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일을 하실 때요,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다르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자, 우리가 얘기라는 걸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할 때요, 송신자, 여기서 나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죠? 말로도 하고, 조금 전에 뭐예요? 바디랭귀지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죠? 듣는 사람이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겠죠.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면 조금 더 소통이 잘 될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환경, 여기에 지금 소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환경은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채널, 그죠? 지금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은 상황인 거죠? 근데 채널이 뭐죠? 비대면으로 바뀌고, 이메일에서 채팅으로 바뀌고, 채팅에서 또 뭔가로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뭐죠? 전반적인 환경. 옆에 사람 외국인이요. 그럼 어떨까요?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한국 속담을 모를 수도 있고, 등등등이 있겠죠? 아예 근본부터 안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달리 보면은 뭐죠?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여기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뭐죠? HRD에서는 말을 똑바로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요. 조직 개발에서 뭐죠? 지금 잔디처럼 좋은 소통 도구를 활용해서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그리고 이 필요한 핵심 자료는 제가 블로그나 아니면 잔디를 통해서 제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찍으시는 건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까먹어도 돼. 요거는 뭐 검색해도 대략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두 개의 난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두 개의 난제.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가족들하고 얘기하든 일하면서 얘기를 하든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몇 %나 집중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황 따라 다 다르겠지만 평균치를 치면 내가 말이라는 걸 할 때 상대방이 몇 %나 집중하는 것 같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도 50% 이상은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같다. 손. 이런 좋은 회사에 내리시고요. 50% 안 되는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재밌는 거는 뒤에 손을 들으라니까 이렇게 드시고 앞에는 번쩍 드시고 이런 경향이 보이네요. 자,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나름대로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요, 50%면 정말 많이 듣는 거랍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100%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맞네. 아까 저거 못 찍었는데 저건 왜 꺼진 거지? 아, 여기 왜 옆에 옆에 왜 이 사람이 앉았어? 등등등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야? 자기 멋대로 뭔가 생각이 동시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설면서 닮긴 닮았다 이럴 수도 있겠고, 등등등의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제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맞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저 잘생겼죠?
이런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왜 그래요? 어떤 분은 봐줄만 하네. 어떤 분들은 저게 뭐야? 그래서 제가 별명이 사적으로는 야마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고 설민석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뭐예요?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내 말을 50% 집중해서 들으면 정말 많이 집중해 주는 것이고, 그 들은 절반조차 뭐야? 그나마도 왜곡해서 들을 여지가 많다. 근데 뭐예요? 그게 어떨 땐 그렇고 어떨 땐 아닌 게 아니라 변수가 아니라 뭐예요? 상수. 늘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놓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놓고 나름대로 아까 소개를 잘 해주셔서 현업에서 7년, 그리고 강의와 코칭으로 12년, 그리고 심리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교육을 7가지를 이제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놀러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업무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토지에서 근무했었고, 그리고 코칭, 퍼실리테이션, 그리고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 여러 분야에 관련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보시는 회사들에 가서 강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강의 초창기 때 했던 거고요. 지금이 낫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거기다라는 눈빛으로 뒤에 분들 조심해 주세요. 표정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업종, 다양한 산업군에서 강의를 했고, 중소, 중견, 대기업, 외국계 가리지 않고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 스마트워크 위크라고 해서 독일의 닐스 플래깅, 제가 마지막에 또 한번 소개해 드릴 거긴 한데, 소통과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차원에서의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제가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소통이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일을 하려면 일을 하겠어요. 근데 저 인간한테 얘기하라는 거는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 강사님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꼭 이 말을 해. 임원분들 코칭해드리면 뭐라 그러죠? 우리 직원들 좀. 직원분들 잘 가르쳐 놓으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우리 전무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늘상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불통의 원인은 바로 나. 소통의 중심은 바로 나. 됐습니까? 근데 되게 억울해요. 되게 억울해.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나서 딴소리 하고 있는 이런 경우 없으세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라고? 내가 문제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라운드를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대방 탓하면 기분은 조금 살짝 잠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업은 전혀 안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왜 내 말에 집중해서 듣지 않지? 그러면은 이게 나의 문제라고 전제했을 때 뭘 고민하게 되죠? 당연히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을까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했을 때 이걸 전제로 한다면, 아, 내가 좀 더 조리 있게 말해야겠구나.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마다 오해를 한다면, 아, 내가 약간의 감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어나면 그건 누구 자산인가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누구 자산이냐는 겁니다. 내 자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뭐 그렇겠지만, 요거를 적어도 저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만은 전제로 깔고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영역은 나름대로 이렇게 많아요. 제가 펼쳐보면 이렇게 많다는 거. 근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죠? 코칭에서 하는 거는 자기와의 소통. 나와의 소통 많이 하시죠, 그죠? 나와의 소통이 긍정적인 분들이 누굴 만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통하시죠. 뭐 하나 좀 기분 나쁜 분은 뭐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하는 분들이 보면은 뭐예요? 1번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와의 소통. 자기를 좀 폄하하는 경우에 어때요? 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나를 뭐 깔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요 3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배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맥락이고 권력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주의, 좀 묻어가려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를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급하긴 한데 이번 주까지 부탁해요. 그랬더니 나대리가 그런데 어떤 포맷과 분량으로 할까요? 라고 그래도 좀 개념 있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한두 번 하는 일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말해줘야 됩니까? 입사 2년 차면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나라에만 서식한다는, 그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상사가 유관부서의 사람들이 모두 개념 있게 일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게 개념 있게 일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뭐예요? 내가 개념 있게 일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듣고 나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두 가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체화하셔도요, 여러분의 소통법 진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업에서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니까 저 한번 믿고 따라주세요. 자, 재확인하는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어때요? 이거 급하긴 한데 이번 주까지 부탁해요. 예, 그러면 전년도랑 비교한 도표를 4개 정도 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붙여서 목요일 오전 중에 드리면 될까요? PPT가 좋겠죠? 굿. 그런데 포맷은 좀 엑셀이 낫겠어요. 숫자와 내용만 정확하면 돼요. 혹시 목요일 아침 10시까지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죠? 보세요. 내가 개념 없는 유관부서 사람 또는 개념 없는 상사와 일을 하신다면요, 내가 리컨펌 퀘스천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부하 직원들과 만약에 소통이 안 돼서 고민하신다고 하시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안건이라 그런 건데 이해한 대로 좀 말해줄 수 있겠어? 라고 나이스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재확인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전제 깔았죠. 우리 두 가지 난제 기억나요? 두 가지 난제가 뭐였더라? 첫 번째는 절반도 안 듣는다, 절반도 집중하지 않는다, 그나마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듣는다. 맞죠? 이거 작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안건이라는데 좀 이해한 대로 좀 말해줄래? 그러면 틀리는 경우가 절반을 넘어요. 그럼 화내지 마시고 뭐예요? 지금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의문점이 드실 것 같은데 그 의문점은 제가 조금 이따 해소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아시면 사실은 오늘 시간 투자하신 거 진짜 절반 이상 뽑아 가시는 거예요. 자, 리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캡은요, 당연히 지금 영어니까 미국에서 자주 쓰는 말이겠죠. 얘네들은 저맥락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간단해요. 정리해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업무가 점점요 복잡해져요, 간단해져요? 업무 자체가? 상황이? 보통 복잡해집니다. 그죠? 근데 복잡해질수록 뭐예요?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정리가 안 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서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뭐죠? 메타인지가 작동하네요. 제3의 내가 너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그죠? 프레젠테이션 할 때 슬라이드 내가 누구 내가 깜짝 놀라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합니다. 내가 말하다가 두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학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뭐예요? 내가 생각해도 조금 장황했다 싶으면 뭐죠? 반드시 리캡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까지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꼭꼭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논리적 사고에 대한 훈련이 조금 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책을 사서 뭐 보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개념을 딱딱 분류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메인이고 뭐가 서브라고 하는 거를 개념적으로 분류해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연습합니까?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리캡이 아니라 리핏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애용하시는 거. 1시간 동안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신 다음에
참고로 저희 또 충청도라서 아버지가 1시간 동안 얘기하신 다음에 1시간 동안 또 리핏을 하십니다. 그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리캡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하나만 더 내자면 이렇게 리캡하는 기본만 되셔도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죠? 내가 업무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중간 관리자, 내가 업무의 소통의 중간에 껴있다고 할 때요, 내가 리캡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의 태도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막 그 잔디에서 채팅창이 막 이제 폭탄이 맞은 거예요, 막.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카톡도 그렇고 채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리가 안 될 때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뭐죠? 누군가가 한번 딱 정리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누굴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커뮤니케이션 스킬업을 위해서. 정말 웃긴 게요, 여러분. 저한테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소통법을 배우러 오세요.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배우러 오세요.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돈 내고 와서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정작 돈 내고는 와서 배우고 가서는 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 김 팀장이 하면 될 것 같다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기본 2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죠? 첫 번째는 reconfirm question. 재확인 질문. 두 번째는 뭐죠? recap. 요건 단어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reconfirm하고 recap. 요 2가지는 기본으로 내가 한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겠죠. 잔디에서 저에게 오다를 주신 게 스마트워크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스마트워크와 애자일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자면 뭐가 있죠? 리모트워크, 자유시간 출퇴근제, 즉 뭐죠? 비대면으로 소통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 되시나요? 그죠? 네. 자, 비대면으로 소통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이제 갑론을박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UCLA의 메라비안 교수가 연구했던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이 요소가 뭔지를 봤더니 말의 내용은, 컨텐츠는 7%밖에 안 되고 38%가 뭐예요? 말투, 톤 오브 보이스, 말투. 그 다음에 무려 55%가 뭐예요?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바디랭귀지는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까지 포함한다고 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린 또 해피리면 또 고맥락이니까. 자, 보세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네, 아주 그냥 오늘 수업 듣는 자세도 그냥 아주 끝내주십니다. 그냥. 예. 자, 이렇게 말하면 뭐죠? 말의 내용은 잘 오셨습니다. 말의 말투는 우리는 벌써 눈치 챘죠. 그죠? 네. 근데 거기다가 뭐야? 활용점정을 찍었죠, 제가. 눈을 부라리면서, 그죠? 네. 바디랭귀지까지. 자, 근데 여러분, 비대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맞아요? 바디랭귀지가 제거되죠? 사실은 뭣도 제거되는 거죠, 실제로는? 톤 오브 보이스, 말투도 제거되는 거예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창에서 글로만 소통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오해의 여지를 많이 남긴다. 그쵸?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의문점을 하나 이제 풀어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대학생분들이 들으신다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예시문 들어드린 게 생각해보면요, 비포 애프터가 되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특히 애프터가. 왜 그래요? 비포는 간단한데 애프터는 길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까? 근데 우리는 이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뭐 주장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죠? 커뮤니케이션이 엉뚱하게 돼서 엉뚱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2주일 뒤에 와서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서로 책임 전가하는 커뮤니케이션. 어때요? 남의 얘기신가요? 그죠? 아, 제가 지금 화난 거 아닙니다. 제가 좀 무표정할 때 약간 그런 오해를 받아갖고 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업무제 작업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챕터 2의 결론은요, 되게 허무해요.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상대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의 감정을 고려해서 말하는가? 나는 상대의 해석을 감안하고 표현하나? 그쵸?